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인천 검단 자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교수님. 많으십니다. 예.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원희룡 장관이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예. 이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순살은 국민분들께서 좀 비유하고 좀 해학적인 표현이겠죠. 네. 근데 실제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 모든 철근이 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기둥하고 슬라브 접합부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전단 보강이라는 철근이 누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철근이 누락된 거기 때문에 네. 좀 순살이란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해학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순살은 뼈가 아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뼈가 없는 것까지는 가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이 맞나요? 순살 반, 뼈 있는 뼈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반반은 순살하고 양념하고 이렇게 고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좀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위원장 맡아서 쭉 이제 조사했던 검단자의 그러니까 주차장 붕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때도 원인이 결국은 철근 이 문제였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무량판 슬라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먼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량판 슬라브다라는 거는 슬라브를 보호가 없이 기둥이 직접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볼펜을 하나 놓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얹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종이를 아래로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가 뻥 뚫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뚫림 전단, 펀칭 쉐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볼펜 위에 얇은 종이가 아니라 책을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안 뚫리겠죠. 안 뚫리죠. 예. 예. 그렇게 책을 얹어놨던 게 이제 두꺼운 부재들, 고라든지 이런 부재들이 있으면 그렇게 뚫림 전단이 발생하지 않는데 얇은 슬라브만 있다 보니까 뚫림 전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 뻥 뚫리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볼펜이 닿는 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뚫리겠죠. 네. 예. 그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그 부분에 보강하는 게 전단 보강근입니다. 근데 전단 보강근이 빠지다 보니까 뚫림 전단에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럼 거기에 철근을 심었었는데 안 심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 붙이듯이 네. 기둥과 슬라브가 만나는 부분 주변에 그런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철근이 있었으면 그 힘을 저항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보강 철근이 없다 그러면 종이만 저항하듯이 콘크리트만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저항력은 딱 일정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붕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법의 문제는 아닌 거고 예. 오히려 거꾸로 공법대로 시공을 안 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공법대로 한다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철근을 박았었는데 안 박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안 박았어요? 그걸? 보통 이 무량판 슬라브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예. 공법적으로는 다 검증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네, 그랬다면서요. 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량판 구조를 조금 안 썼어요.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것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시공사라든지 혹은 설계자라든지 좀 경험이 부족한 것들이 또 한 원인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접합부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근 5개 심어야 되는데 4개만 심고 하나 슬쩍 빼돌리고 이런 현상의 결과인 측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아니고.
예. 그다음에 예를 그러면 들어- 조금 전에 연가했던 철공공 2부는 그러니까 그 미숙련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주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네.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다 외국계 근로자분들이 와서 있는데 예. 이분들은 당연히 그 엔지니어링 지식은 없는 분들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언어적인 소통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도면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오로지 그 작업 반장이 지시한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접합부는 그 철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철근도 있고 수직으로 가는 철근도 있고 기둥에 있는 철근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냥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대책 중에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3D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된 문제가 아니라면 주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철근 누락이고요. 그러니까 철근 누락의 원인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철근 누락이든 주든 실제 현장에서 있는 원인들은 저희 그 사고 조사 때도 발표했지만 설계상으로도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미스라는 건 보통 우리가 그 구조 설계라는 걸 하는데요. 구조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이 부재에 힘이 얼마나 가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따져서 하는데 모든 기둥들을 다 분리해서 하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묶어서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구조 계산을 하면 이걸 현장 인부들이 보도록 구조 도면이라는 걸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구조 계산을 하는 자와 구조 도면을 그리는 자가 보통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있잖아요. 그 15개 단지의 설계사 13곳에서 LH 퇴직자가 근무를 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진 10곳 가운데 8곳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읽으세요, 교수님은? LH의 분들이 이렇게 전관 예우 차원에서 가 있다라는 문제는 저는 이 사고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구조 설계자 분들도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구조 설계를 하시는 인력들을 보면 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구조 설계에 투입되고 이제 이런 인력들이 조금 있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특수한 구조 시스템이죠. 교수님, 말씀 죄송한데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철근을 제대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감리업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숙련 노동자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감리 단계에서 이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감리업체는 뭐 했느냐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왜 그러면 감리업체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감리업체들은 사실은 그 접합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접합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보가 있는 구조들은 익숙합니다. 감리들도. 근데 이런 무량판 구조는 익숙하지 못하 보니까 아니 잠깐만 진짜로요? 무량판 공법에서 감리업체가 익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는 게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게 전제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그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하시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법상으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분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시는데 구조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접합부에서 철근이 어떻게 배근돼야 된다는 상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 게 감리업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무량판 공법에 대해서는. 이건 특수한 공법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잘 아실 텐데 네.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던 철공공 이분은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지금까지 집중 제기하시던데 이것도 주대한 원인이라고 보세요? 다단계 하도급은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인데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단계를 거칠수록 비용이 줄어들고요. 네.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문제는 당연히 영향을 있을 텐데 이번 사고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입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 그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 그러면 지금 보강 공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그 아파트 이번에 무량판 쓴 구조들은 주로 지하 주차장에만 해당합니다. 예. 보통 이 아파트 거주하는 공간들은 예. 대부분 아마 벽들이 있을 거예요. 벽이 이 벽이 있죠. 예, 예. 지하 주차장까지 그대로 기초까지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만 무량판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그 주거동은 벽식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벽으로 지지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주 공간 자체는 사실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럼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지하 주차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인데 물론 그 지하 주차장도 활용을 하시니까 뭐 불안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보강 공사를 하면 예. 충분히 그것들은 커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보강 공사를 할 때 뭐 부실 공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보강이라는 건 추가로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장의 문제는 요즘 보면 이제 신축 아파트는 지하철이 뻥 뚫려서 이제 다 그러니까 아파트 동 밑으로 쫙 그러니까 개월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기둥으로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한번 더 보강 공사를 하면 되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 그 기둥과 슬라브 접합부에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둥과 슬라브 접합부 부분에 조금 일정 단면을 키워준다거나 혹은 거기에 보강재를 대주게 되면 그런 뚫림 전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뚫림 전단만 저항을 하면 그 이외에 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철근들은 인천 검단 같은 경우 보면 다 제대로 배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보면 일부 민간 아파트 부분 주거 공간에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일반 주거 공간에 무량판이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가변형 아파트들 때문에요. 예. 가변형 아파트는 벽이 없잖아요. 내력벽을 이제 없애고. 예. 거기 근데 거실은 넓으니까 중간에 기둥 하나가 있고 그런 주거 공간에 무량판이 적용된 것은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보통 세대 간 벽은 그대로 있고 거실 부분에 일부만 무량판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크게 그 옆에 벽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연쇄 붕괴가 발생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삼아서 짧게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문제가 카르텔 현상입니까? 전문성 부족 현상입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전문성 부족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였습니다.